지난 시간에 우리는 블록스트림이 어떻게 비트코인 코어 개발팀을 장악하였는지 알아봤습니다. 이후 블록스트림은 소프트 포크를 통해 세그윗이라는 비표준 트랜잭션을 장부에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BTC는 더 이상 비트코인의 공인장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BTC는 오리지널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던 주요 오퍼레이션 코드를 제거하여 기능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블록 사이즈까지 인위적으로 1MB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성능 관점에서의 확장 가능성마저 스스로 제거해버렸습니다. 개발진은 블록 사이즈를 제한하는 것이 더 많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채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트코인을 탈중앙화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도로 전문화된 SHA-256 해시 마이닝 기술과 전문 채굴 장비에 의해 운영되는 BTC 채굴 산업의 현실을 보세요. 일반 개인이 가정용 PC로 채굴 작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정녕 블록 사이즈 때문일까요? 블록 사이즈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려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블록 사이즈를 1MB로 제한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블록스트림은 BTC의 확장성 이슈를 해결하는 사이드체인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BTC의 성능 문제가 없다면 자신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보조 솔루션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휠체어를 판매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다리를 의도적으로 부러뜨려야 했던 거예요. BTC는 날개와 다리를 잃고 1MB라고 하는 유리방 속에 갇혀버린 꼭두각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BTC가 비트코인으로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무한한 기능적 확장성, 무한한 성능적 확장성을 잃게 되자 온갖 알트코인들이 등장하여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이 생겨나는 자칭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이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미끼로 사기 행위를 벌였지만 이를 단속해야 하는 규제 당국의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 결과 BTC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마약거래, 인신매매, 테러 등을 자행하는 이들의 불법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실제로 많은 시장 참여자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시장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주로 사용한 수단은 소위 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미국 SEC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1, 4분기 전체 거래량의 77.5% 이상이 이 와시 트레이딩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와시 트레이딩이란 우리말로 통정거래라고도 하는데요. 동일한 거래 상품을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서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A와 B가 있다고 쳐요. A와 B가 1억 원의 자금으로 NFT의 가격을 0에서 1억 원으로 조작하는 과정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작전 자금 1억 원을 A가 3천만 원, B가 7천만 원으로 각기 나누어 갖고, 자, 이제 A가 이 NFT를 100만 원에 구매를 해요. B로부터요. 그리고 B는 다시 이것을 200만 원에 구매해요. 다시 A가 이것을 400만 원에 구매하고, 다시 B가 800만 원에 구매를 하죠. 그리고 다시 A가 1,500만 원에 구매를 하고, B가 다시 3천만 원에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A가 다시 이거를 5천만 원에 구매를 하고, 마지막으로 B가 1억 원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표에서 보는 것처럼 총 거래량은 2억 원처럼 보이고요. 이 NFT의 최종 가격은 1억 원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이 보잘것없는 JPG 이미지 한 장의 가격이 1억 원을 넘기자 이런저런 분석 뉴스가 보도가 돼요. 그리고 갑자기 대중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은 이상 가격은 일정 기간 더 오를 거예요. 이 NFT는 A가 그림판을 이용해서 5분 만에 뚝딱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다수의 순진한 투자자들은 이 JPG 속에 그간 인류가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투자자들은 게시판과 기사, 유튜브 영상을 매일매일 검색하면서 이 NFT의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공부합니다. 더 이상 자기보다 더 순진한 누군가가 더 비싼 값에 이 JPG를 사주는 일이 없을 때까지 말이죠. 자, 그럼 NFT가 아니라 일반 펀저블 코인의 경우는 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코인의 시총을 0에서 10억으로 만드는 방법도 방금 이야기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해요. 앞서 예시를 들었던 NFT 한 개를 이제는 특정 코인의 전체 발행 물량의 10%에 해당하는 유동 물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A와 B는 이 10%의 유동 물량에 대해서만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번갈아 팔고 사면서 코인의 가격을 목표 금액만큼만 올리면 됩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의 코인이 있다면
이 중 10%에 해당하는 210만 개의 코인을 동일한 세력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가격을 4,762원까지만 올려놓으면 이 코인의 시총은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작전 자금 100억 원으로 코인 전체의 시총을 1,000억 원으로 만들었어요. 어때요? 참 쉽죠? 하지만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아직 더 기막힌 마술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와시 트레이딩에 동원된 자금은 그나마 실제 현금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작전에 사용되는 자금마저도 허공에서 그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여기 2024년 1월 14일자 코인마켓캡의 이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USDT는 마켓캡 3위의 토큰이에요. 자, 1위 BTC의 시총이 8,400억 달러이고 3위 USDT가 950억 달러이니 거의 딱 10%죠. BTC의 10%. 자, 거래량을 보시면 USDT의 거래 총량이 BTC 거래 총액을 오히려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USDT를 운영하는 테더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Proof of Reserve라고 하는 근본 없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마치 발행된 USDT가 100% 보증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Proof of Reserve는 회계학적으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쇼잉에 불과합니다. 자, 부자인 척 해서 사기치는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어떻죠? 예, 비싼 슈퍼카 타고 다니는 거죠. Proof of Reserve는 특정 시점에 테더사가 슈퍼카를 정말로 운전하고 있더라는 것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슈퍼카 운전하면 그 슈퍼카 주인인가요? 그 슈퍼카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는 지금까지 절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작전 자금마저도 거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NFT와 알트코인 가격 펌핑 작전에 동원되는 자금의 형태가 과연 USDT만 있을까요? 이 작전 세력은 BTC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직접 BTC를 대상으로 와시 트레이딩을 할 필요도 없어요. BTC 자체를 작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을 작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ERC 2.0 호환 토큰들, NFT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BTC를 타겟으로 하는 와시 트레이딩 작전이 BTC가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에서 발생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BTC 도미넌스 증가, BTC 독주, BTC 횡보, 알트 순환매, 알트 하락, 비트 하락, 횡보의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바닥에 혁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시선을 돌리는 마술사의 손놀림 기술뿐일 것입니다.